안녕하세요. 박성진 변리사입니다. 이번에는 서머리 교재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교재, 특허 상표 디자인 교재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1차 산업재산권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리 교재는 아시다시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공통되는 조문도 있고 각 조문에 차이가 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1차 수험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법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서머리 교재는 법조문을 기본으로 추가되는 내용들이 더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요 특허 상표 디자인 세 과목을 합한 페이지 수가 500페이지 정도 내외 됩니다. 내외 정도가 되는데 실제 특정 한 과목의 기본서의 분량과 비슷하죠. 그래서 최대한 분량을 압축해서 시간적으로 좀 세이브할 수 있도록 했고, 그렇지만 요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고 가더라도 고득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로 시험을 보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점수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 그리고 제가 이런 교재를 또 활용을 해서 실제 시험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200% 활용하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200%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 남는 시간을 자연과학이나 민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1차에서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구성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특허법입니다. 특허법은 이렇게 법조문 제목에 특허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법의 각 조문, 해당 조문이 나오고 그 해당 조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조문에는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데요.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데 형광펜의 색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주황색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 밑줄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고요. 법조문이 이렇게 있고, 법조문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시험에서 우리가 본 교재에 대한 사진 찍힌, 이게 뇌에 사진이 찍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법조문의 변형이 발생되더라도 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조문의 아래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이렇게 파란색 글 제목으로 따서 그 해당되는 내용의 의미라든지 판례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구성은 이제 법조문에 플러스 이론은 아주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판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1차 시험에서는 법조문과 판례가 거의 90% 이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지 않고 기본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숙지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내용, 주된 내용을 주로 숙지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되는 내용들은 요것들을 먼저 숙지하고 난 다음에 쌓아가게 되면 금방 숙지가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하려고 하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머리 교재를 활용해서 법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숙지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론 공부를 추가로 하시면 되겠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죠? 이론 공부는 선택이기 때문에 법조문과 판례 공부 충분히 해도 산업재산권법에서 90점 이상은 제가 받을 수 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머리 교재에는 이런 기출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23년도 기출과 21년도 기출, 19년도 기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기출이 많이 됐다라는 함은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강약 조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기출이 많이 된 부분은 그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판례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이 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판례도 꼭 출제되는 부분이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출제위원에 대한 검토위원을 들어갔다 왔지만 반복 출제되는 거에 대해서 출제자들이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셨는데 실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록색과 파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의 형광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서술어라고 하는 것이 빨간 밑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 색에 대한 이제 표시된 내용을 보면, 초록색은 주체적 객체 요건, 뭐 특허청장이나 뭐 심사관, 그다음에 뭐 어떤 특정 법정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고 하는 대상, 뭐 이런 것들이 녹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파란색은 시기적 요건입니다. 우리가 시기적 요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책 한 권을 1페이지부터 뭐 끝까지 이렇게 보는 해독 방법이 있고, 어떤 해독 방법은 내가 시기적 요건만 보겠다. 시기적 요건만 보겠다라고 하면 책을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이제 파란색 형광펜만 본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일회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주황색은 단서, 우리가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아주 예외가 많죠. 예외에 대한 규정들을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부정적 뉘앙스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가 아닌, 뭐 제외되는, 뭐 이런 느낌의 표현들에는 주황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키워드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형광펜 색이 중복해서 계속 뭐 초록색이 나오지 않게 하게끔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키워드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술어, 우리가 서술어에는 뭐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재량행위와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기속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서술어에는 빨간 밑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서술어도 주로 나오는 변형예죠. 변형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 눈에 찍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법조문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법조문을 암기해야 되느냐, 그죠? 암기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는 암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많이 읽다 보면 그게 그 자체로서 암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만약에 정말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종이에 뭐 쓰거나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그래서 회독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암기를 좀 병행하는, 이게 뭐 80%가 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20%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표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기출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표시가 연도와 기출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판례는 뭐 지엽적인 변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22기출, 그 다음에 23기출,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변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 예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허 심판 원장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논점에서 실제로 보면 이게 정답은 특허청장이었어요. 근데 특허청장을 심판 원장을 바꿔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괄호 안에 특정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법조문에서 기출 표시가 있는데 변형 예시가 없다 그러면 그 법조문 그 자체로 맞는 지문으로 나왔다 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형 예시를 보시면 이게 실제로 출제자의 변형 수법이죠. 그렇죠? 주된 수법이기 때문에 이런 수법도 패턴화돼서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복을 우리가 캐치해서 이게 사실 다시 그대로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요 예시가. 그래서 요 수법을 제대로 숙지한 다음에 우리가 법조문 다른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 추측하면서 이제 회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법조문 공부고 별도 암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특허 청장은 초록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죠? 특허 청장은 초록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3법 특허 상표 디자인 서머리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기간의 연장이라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문은 특허법에 대한 조문이죠. 뭐 뒤에는 상표 디자인 조문도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법조문에는 법조문 소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제목을 기재해 놓은 이유는 뭐 법조문에 해당 내용을 좀 신속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뭐 요 내용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내용을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제목을 그보다는 법조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규칙대로 잠깐 보시면 특허청장이라고 하는 주체적 요건이 녹색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이라고 하는 또 대상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이라고 하는 대상이 녹색으로 되어 있고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라고 하는 것이 기타 키워드로 들어가 있고 이런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이런 표현들은 서술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형광펜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 규정을 보면 이 예외적인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단서 규정이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와 18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18년도에 특허 심판 원장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허청장이 아닌 심판 원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는 것이고 23년도에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조문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표를 보시면 똑같은 조문이 있죠. 똑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문이 있는데 이제 중복대 특허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번 하고 오셨기 때문에 특허법과 유사하다는 조문을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 특허법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상표법에서는 비교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밑줄로 쳐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특허법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특허법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 외에 이렇게 형광펜 표시가 된 부분, 이렇게 유사한 부분에서 형광펜 표시가 된 부분은 비교 내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특허법에서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 대한 청구 기간만 연장이 가능했으나 상표법에서는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전 기간과 보전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 우리가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에는 특허법과 달리 보전각하 불복 심판 청구가 있죠. 이 기간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지정 기일 변경에서 특허법에서는 심판장밖에 없었는데 특허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심사관이 있습니다. 심사관이 있는 이유도 역시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보호법도 동일한 부분들은 그냥 밑줄로 해놨고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3법 조문은 꼭 읽어보셔야 된다. 간혹 뭐 상표 디자인 조문 읽어보지 않아도 되나요? 하지만 꼭 읽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차이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막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총칙 규정에서 공통되는 조문은 꼭 특허법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상표 디자인에서 공부하게 되면 특허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읽어보실 때 지금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을 표시해 두었으니 그 부분만 좀 유익 있게 보면 또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세이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표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only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이 규정은 상표 법에만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이 실제로 상표 시험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 특허에서 2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로 절차적인 내용이나 공통되는 부분은 특허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고 상표 디자인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나오게 되는데 일단 특허에서 20문제가 할애되다 보니 상표 디자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표법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나 디자인 보호법에만 존재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가 또 2개나 쳐져 있는 겁니다. 중요도 표시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표 디자인 할 때는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죠. 구성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가 좀 편하다. 그래서 3법을 유일하게 지금 시중에 3법 교재가 통일된 서술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제 교재를 사서 보신 분들을 통해서 들은 바기도 하지만 이제 가독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3법을 통일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산업재산권법을 공부하는데 효율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디자인법을 또 보호법을 보시면 이렇게 또 only라는 규정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뭐 디자인법에서 비밀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조문인데, 그런 부분들이 또 only 규정을 통해서 또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부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두문자 표시를 해두었어요. 두문자 표시를 해두었는데 암기의 용이성을 위해서, 요거는 뭐 지금 디자인 보호법 규정이긴 하지만 특허와 상표에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문자를 이렇게 모아서 표시를 해두었고, 각 어떤 부분에 대한 두문자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아래쪽에 생략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문자 표시를 가지고 암기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기간, 주체 요건,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예외적 규정, 기간, 주체적 요건 등등이 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업재산권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더 궁금하다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